가장 먼저 지금 방산 쪽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과 더불어서 미국에서 방위비 지출에 대해서 조정 의료로 지금 글로벌 방산 업체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약간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런 가운데 나토에서 방위비 증가 더불어서 수익성이 높은 군사지휘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앞으로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이다 라면서 좀 상반되게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. 이렇게 상반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산 업종에 대해서 지금 있는 이 조정이 오히려 접근이 유효한 타이밍이다. 이렇게 혹시 보고 계실까요?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이 가지고 계실까요? 방산주를 좀 바라보는 뷰는 좀 차이가 좀 있어요. 일단 뭐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일부화나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이 부분이 방산주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노이즈가 좀 일부가 좀 반영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효과는 군비가 증강되면 증강됐지 전 감소된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번에 우리가 전쟁에서 좀 확인을 했잖아요. 이제는 과거에 과거 형태의 어떤 무기를 갖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구나. 드론이 공격을 하고 있고 미사일 그다음에 유도 미사일 체제. 그러니까 지상 무기보다는 고도화된 이 전술 전략들이 좀 더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사실 새로운 영역의 방산 부분에 대한 확장성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일부 어떤 주둔 같은 것들을 좀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나토의 방위비 증가가 좀 이어진다는 측면들은 오히려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좀 더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. 그렇다면 우리가 동유럽 인접 국가들의 최근의 이 수출 기조를 봤을 때 아직 하반기 수출 모멘텀 내년도 1분기부터 이제 2분기까지 좀 이어지는 추가적인 어떤 수준 논의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봤을 때 저는 뭐 계속해서 이 방산주의 경우는 실적의 훼손 관점보다는 오히려 실적의 어떤 증가 요인으로 좀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뭐 사실 이 동유럽 국가를 좀 차치하더라도 지금 중동 국가의 경우에도 이란발 사실 이 정치에 관련된 어떤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출범 이후가 오히려 더 긴장이 좀 완화되기보다는 좀 고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적극적인 중동 지역에서는 미국의 어떤 개입이라든가 무기 어떤 배치 같은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히려 방산주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. 향후에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출범 이후에 정책 피해주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 수혜주 관점에서도 충분한 어떤 이 성장은 좀 가능한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게 된다면 오히려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 증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난 주말 사이 탄핵안이 가결이 됐습니다. 그동안 사실 정치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던 게 우리 증시라고 꼽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헌재 결정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탄핵안 가결 자체가 좀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.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수급이 회복되던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예측해봐도 괜찮을까요? 일단 지난주 금요일 주가에서는 일부가 좀 반영이 된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추가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은 저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정치 리스크는 완화된 것이 맞죠. 왜냐하면 주말에 이 탄핵 정국이 좀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었는데 가결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2016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간과 좀 맞물렸을 때 탄핵 소추가 의결됐던 시점 코스피가 한 1.9% 정도 상승했고 헌재에서 결정이 좀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 평균적으로 한 3%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.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상승을 했다는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헌재 어떤 결정에 대한 어떤 유무를 좀 나중에 좀 논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인 기대 요인은 일부가 좀 될 수 있겠다. 다만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조기 대선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이제 커졌기 때문에 뭐 관련된 정치 테마주의 인맥주 그리고 정책 수혜 기대감이 남아있는 일부 종목들의 수급 연속성들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. 그래서 시장은 제한된 수급인데 해당되는 수급이 너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한 회복률이 과연 좀 좋을까라는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은 좀 있지만 전 낙수 효과 관점에서는 그래도 이전보다에 대한 공포 심리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어떤 유입 흐름들은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외내 수급 방향성들을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인이 크게 좀 이탈한 것도 아니지만 또 크게 사지는 않은 그런 구간이죠.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지난 2주 전 화요일 날
외인 수급이 양수급이 한 5천억씩 거의 1조 원 가량 좀 들어왔을 때 좋은 흐름들이 다시 한번 좀 연출될 수 있는 계기라면 오히려 이 부분을 좀 기화로 해서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외인 수급의 방향성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것이다. 외인 수급의 방향성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사실 뭐 지난 한 주간을 논해봤을 때는 정치 테마주가 가장 크게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만약에 지금 정치 테마주, 정책 관련주로 들어갔을 때 사실 여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내는 것들이 다르잖아요. 네. 뭐 지금 뭐 뜨고 있는 게 또 지난 사이에 보면은 뭐 엔젤 쪽도 떠오르기도 네. 했고 그런 만큼 뭐 여당, 야당 이렇게 따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교집합에 있는 그런 테마들 쪽으로 바라봐야 될지 대표님 생각에는 어떤 지금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가장 생각하시나요? 저는 뭐 가장 리스크하게 보는 건 인맥주는 이제 좀 피해야 된다라고 좀 보시겠고 정책주라는 게 아직 뭐 공약이 나온 것들은 아닌데 그렇죠. 갑자기 뭐 이 출산 관련주, 뭐 일자리 관련주, 뭐 노인 정책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이 주가 좀 올랐다는 것이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대선 행보에서 봤을 때 공통된 정책이었죠.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, 고령화 관련된 이슈라든가 일자리 부분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정책의 어떤 공통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새로운 어떤 공약들이 좀 현실화된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가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선별적이지만 저는 쉬어가는 구간이라면 아직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수급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환영받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정책주의 경우에는 낙폭 조정이 좀 있는 구간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. 다만 이제 비중의 관점에서는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. 여기 더해서는 사실 우리가 뭐 정책 기대감이 갖고 있는 종목들 대다수가 해당 정책이 도입됐을 때 절대적으로 어떤 실적의 어떤 이 유입이라든가 뭐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. 저출산이라는 건 사실 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수익 구조가 좀 많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펀더멘탈보다는 뭐 센티의 관점에서에 대한 수급이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만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. 네, 그렇죠. 일단 아직까지는 뭐 정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고 지금 정책 테마주로 꼽히는 게 지난 대선에서 언급됐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유효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 어떤 걸 또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? 네.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의 방향성들, 정치 리스크가 완화가 됐고 일단 뭐 정치 테마주 그다음에 뭐 정책 기대감이 남아있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빠른 어떤 수급 유입들, 그다음에 수급의 변동성들은 일단 뭐 유의를 좀 해야 되는 게 맞고 반도체 섹터의 경우는 견조했던 AI에 관련된 어떤 이런 기대감들이 미국에서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보조금 협상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한 어떤 트리거가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부분들이 뭐 일단 월가 컨센서스의 부분에는 뭐 대체적으로 상회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견조한 AI 모멘텀, 업황은 안 좋지만 AI 모멘텀들이 조금 더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에 대한 추세 전환 기점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어떤 조정폭들을 대다수 좀 많이 만회를 했는데 오늘 수급 완화 기조는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이벤트들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보면 대형 바이오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인 이슈, 특히나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분기에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미국 FDA 허가 관련된 이슈, 그다음에 뭐 HLB도 마찬가지고요.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대형 바이오주의 경우에도 수급에 관련된 연속성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. 실시간 경제 뉴스,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,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.